소미 씨는 그 노인이랑 무슨 사연이길래? 너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지? 이깟 풀꽃 반지. 우리 여기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라운톡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7, 8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회차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강조했던 인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처음에 한번 진하게 나오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개들의 영향력은 이 드라마에서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약간 개와 인간을 동일시한다는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개도 인간도 모두 환생을 한다는 설정도 있죠. 근데 계속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개 이야기가 포함된 설정들 모두 어쩌면 같은 주제를 따라서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고 동시에 지금의 사람들을 향한 완곡한 메시지 전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애완견, 반려견, 유기견들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라 라는 의미도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개에게 적용되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주인이 지옥에서 천벌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갔다가 막상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인을 본 개는 그 주인을 결국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아무리 나에게 모질게 했던 존재라도 모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시어머니를 대하는 해숙의 모습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해숙이 좋아했던 생선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며 긴장감 속에 살아갔던 삶.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이 괴로웠기에 이 드라마가 설정한 천국에서는 다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 여전했던 것이죠. 얼마나 싫어했으면 교회에서 시간을 좀 뻐기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냈으니까요. 최근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던 신병3 작품에는 바로 이 같은 용서에 대한 내용을 참 잘 다루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하지만 하고 나면 가장 큰 감동이 있는 것은 바로 용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숙에게 서툴지만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자신도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용서의 길로 나아갔는데요. 사실 지난 과거를 모두 덮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는 있지만 마음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도 않고 계속 놔두다가 병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를 그나마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 용서인데요. 절대 주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개는 막상 주인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어 그를 도와주었고 어쩌면 이것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그 일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그토록 증오하고 분노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목사님과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참 여린 캐릭터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고 너무 어릴 때 받은 상처라서 쉽게 아물지도 않고 무엇보다 울고 있는 그를 달래줄 어른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와보니 그의 눈물을 닦아줄 해숙이 찾아온 것인데요. 물론 해숙은 자신의 포도알을 제거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해숙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해숙은 물론 목사님의 마음의 상처들도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인연이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변수가 나타납니다.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낙준과 소미에게 나타난 것인데요. 그가 바로 영등포 백상어 강정구 형사죠. 과연 강정구 악덕 형사와 소미는 어떤 관계일까요? 도대체 무슨 악연이 그와 연결된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낙준과 소미 둘 다 강정구 형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어떤 사연들 때문에 강정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철석같이 자신만 믿으라고 했던 강정구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먹을 것만 싹 빼먹고 입을 싹 닦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왜 앞서 했던 약속과는 다르냐며 낙준도 소미도 그를 찾아가서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강정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할 정도였다면 강정구가 했던 만행은 굉장히 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최악의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강정구 때문에 낙주는 다리를 잃었고 삶을 잃어버렸으며 소미는 자녀를 잃었고 삶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 악한 강정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가설은 강정구와 소미는 결혼했던 사이거나 연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미가 강정구의 아들을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정구는 소미와 아이를 버렸던 것이죠. 너무 어렸던 소미는 강정구에게 매달리면서 그의 아들을 가졌다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강정구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더 이상 재미 볼 거 없다며 매몰차게 소미와 아들을 버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렸던 소미는 무서운 마음에 일단 아이를 교회에 두었고 나중에 온다는 말과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홀로 있으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울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누구도 살피지 않는 그는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뒤늦게 다시 돌아온 소미는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는 충격에 강정구를 찾아가서 뺨을 때렸던 것이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며 자기 인생과 아이를 돌려내라고 따졌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 그녀는 강정구에 의해서 심하게 머리를 맞아 결국 비참하게 죽었던 것은 아닐까 하며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미는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고 자신이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분노와 죄책감은 소미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본다면 소미가 낙준을 결국 좋아하고 또 그에게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는 것, 또 해숙과 낙준의 부부를 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아마도 소미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바라던 것이 지금의 낙준과 해숙의 모습처럼 건강한 부부관계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소미는 그걸 하지 못했으니까요. 한 남자의 사랑을 진하게 받으면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이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따뜻해지는 건강한 가정을 그녀는 그토록 바래왔으나 이루지 못했기에 자신을 구해준 낙준에게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 낙준에게 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너무 좋아했던 소미의 친아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목사님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천국의 목사님의 얼굴은 다 큰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미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소미가 지금은 제대로 된 기억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5살 때 생을 마감한 목사님에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목사님에겐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해숙을 통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 만약 제 뇌피셜이 맞다면 소미와 목사님의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짠한 상황, 기구한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상상으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전개가 되면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소미는 해숙의 젊은 버전이라는 것이 뭔가 아닐 것 같은 분위기로 이어져서 또 좀 그거대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소미의 정체가 하나 둘 밝혀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영애의 친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9화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해숙이 영애를 거두는 장면이었는데요. 영애는 자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영애 아버지는 해숙에게도 빚을 졌고 실제로 영애의 집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추운 겨울에 바닥도 얼음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삶이 바로 영애 아버지와 영애였는데요. 그랬던 영애 아버지가 천국에 왔습니다. 영애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 영애의 아버지는 영애에게 사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사과와 영애의 용서의 이야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해숙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해숙과 영애 그리고 영애의 아버지는 같은 인연으로 묶여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영애의 아버지가 천국에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9화에서는 영애의 아버지의 과거가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영애가 왜 자꾸 센터장님에게 들이댈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영애는 좋은 아버지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애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낙준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것은 아니어서 늘 그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빈자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빈자리가 있듯이 영애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빈자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애는 센터장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는 좋은 아버지로서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물론 다 큰 처자가 너무 센터장님에게 들이대니까 센터장님은 지옥 같다는 말을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급함, 결핍들이 있는데 그것을 은연중에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고편의 말미에는 영애와 소미가 마침내 해숙과 낙준을 떠나겠다는 이별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영애는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고 소미는 해숙과 낙준의 사이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해숙과 낙준 부부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기에 두 나그네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별 통보만 하고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함께 살 것으로 보이지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화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